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문종탁TV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오늘 문종탁의 성공변론 소개를 하려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종탁의 성공변론에 소개했던 사이버 레카의 최후라는 칼럼 제가 승소했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튜버와 관련된 건이고 유튜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건이라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승소 사례를 갖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특이하게 초등학생들이었죠. 남매였는데요. 초등학생 당연히 미성년자겠죠. 부모가 법정 대리인인데요. 부모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남매는 유튜브에 아역배우로 출연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남매가 출연한 채널은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아직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남매가 식당에 가서 국수든 짜장면이든 음식을 하나만 시킵니다. 둘이 나눠 먹는 거죠. 배고픈데도 오빠가 여동생한테 양보하고, 그걸 봤을 때 식당 주인분들이 어떻게 하냐를 실험 관찰 카메라로 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그냥 무관심이었죠. 코로나라 너무 자영업자들 힘드시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한 식당의 사장님만은 이 초등학생 남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시켜 먹는데 다른 음식도 먹어보라고 주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하려고 하니까 초등학생 남매한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죠. 조회수도 폭발했고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레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이버 레카 뜻이 뭘까요? 레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죠. 사고가 나는 곳에 레카죠. 견인차들이 달려가는 것을 비유하는 건데요. 이슈가 되는데 가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회수를 올리려는 그런 유튜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이버 레카, 레카 유튜버. 비하하는 의미에서는 레카충이란 말도 쓰는데요. 이런 사이버 레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주작은 꾸며서 만든다는 거죠. 주작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동들의 얼굴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달지, 아동들의 음성하고 얼굴이 나오는데 이거 영상을 올리는데 아동들의 허락이나 부모의 허락을 전혀 받지 않았죠.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동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면 초상권의 침해겠죠. 초상은 얼굴이나 우리 보험 신체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누군지 얼굴을 보면 바로 특정이 되겠죠.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올지 유튜브 영상에 나올지 본인이 결정하는 권리가 있죠. 자신의 얼굴에 대한 권리가 이제 초상권입니다. 이 아동들은 그 전 채널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도 당연히 나오는 게 초상권 침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동들은 아역배우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관찰 카메라로 좋은 의미에서 출연을 동의한 것이지, 이런 주작 유튜브에 출연한 아동들이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자기 얼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당연히 동의하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당연히 허락을 받고 올렸어야죠. 그런 허락 당연히 안 받고 올렸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려는 채널에게도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주작방송이라고 오해받고 주작방송에 왜 출연하냐 이렇게 된 아동들의 명예도 훼손되는 겁니다. 인터넷 전파성이 엄청나죠. 유튜브에서 사이버 레카가 달려왔다는 것은 조회수를 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죠. 사이버 레카들이 노린 거죠. 아동들 얼굴은 그대로 나왔고, 아동들이 주작 영상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명예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죠. 아동들 초등학생이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차 가해가 생기는 것이죠. 아동들을 좋은 의미에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시켰던 부모들은 잠을 못 자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단연간 이런 것들 많이 다뤘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나오나요? 개재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하고 방송도 금지시켰는데요. 법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정이, 최악의 화해가 최고의 판결보다 낫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판결을 받으려면 1심, 3심 오랜 기간 싸워야 되죠. 소위 공격과 방어를 하고, 어떤 원고, 어떤 피고, 일방이 이기고 일방이 그러면 패소한 상대방은 승복을 할 수가 없겠죠. 불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화해나 조정을 하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불만이 그만큼 적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에는 최악의 조정이, 최악의 화해가 최고의 판결보다 낫다는 법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생 남매들이 출연한 영상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촬영 장소의 CCTV를 다 공개했죠. 처음부터 촬영팀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동들이 주작으로 한 건지 아닌지를 전체 영상을 공개하면 알 수 있겠죠. 식당 사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어려운 남매들 보고 도우려는 선한 이웃
의혹이었는데 오히려 주작을 올려서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그 식당 위치랑 상호까지 나왔는데 업무방해까지 당했죠. 식당 사장님의 사실 확인도 받았죠. 이게 주작이거나 내가 이랬다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지겠다, 이런 사실 확인도 받았습니다.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도 계셨어요.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오해였다는 것을 밝히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 다른 유튜버들은 영상을 자발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동들과 아동들 부모에게 사과를 또 한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영상을 자발적으로 내린 유튜버들에게는 제가 초등학생 남매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의 유튜버가 영상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 레카는 예전에도 사회적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사 시켜주겠다는 이런 폐륜적인 말, 그리고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었는데요. 저는 변호사로서 좋게 해결하려고 최대한 인내했습니다. 근데 선을 넘더라고요. 그러더니 끝까지 가보자고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연락 안 했습니다. 그래, 신청서를 받아라. 그 신청서가 뭡니까?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입니다. 제 문종탁 성공별로 칼럼을 보면 이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나오죠. 방송금지도 나옵니다. 아마 그 사이버 레카는 제 승소사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유튜브는 인터넷 기반이죠. 인터넷 최대의 영상 공유 사이트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약칭으로 쓰는데요.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올리더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반대로 허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굉장히 가중처벌 되겠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방 목적은 아예 영상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 레카는 자신의 불법 영상에서 초등학생 아동들을 퇴폐업소를 이용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상호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출연했던 퇴폐업소들, 상호들을 언급하면서 초등학생 아동들을 모욕했죠. 여러분,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완전 애기들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들 아동이 포함되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아동들은 보호돼야 될 대상이죠.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사이버 레카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재보호 영상 같은 것도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익적 목적이 있고 그런 것을 할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근데 영상을 못 내리겠다고 하니까 법대로 가는 것이죠. 영상물 게재금지가 참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를 아동들로, 그리고 그 아동들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인 부모들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네요. 법적 표현이니까요. 채무자는 이 불법 영상을 올린 사람이죠.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도 가처분이죠. 미리 해야 되는 처분이란 겁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채널이 팍팍 돌아가나요? 나중에 law.go.kr 해서 민사집행법 쳐서 스크롤 내려서 300조의 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 편하게 여기 넣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지위를 지할 때 쓰는 거죠.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터넷의 영상물만큼 접근성이 큰 게 있으니까 계속 퍼지죠. 나중에 사실인 게 밝혀져도 이미 명예가 다 훼손된 다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 당연히 소명이 되고 아동들의 명예가 계속 손해를 입고 있잖아요. 소명이 됩니다. 소명과 증명의 차이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소명은 증명보다 좀 낮은 단계입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증인신문 이런 거 필요 없이 핵심적인 사항을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영상들을 요즘 다 캡처할 수 있잖아요. 그 불법 영상들 다 캡처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초상권 침해했고, 어느 부분에서 명예권 훼손했고, 어느 부분에서 자기 정보에 대해서 결정권을 침해했고,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내죠. 게재금지 가처분에서 보호하려는 권리가 뭘까요? 이것을 피보존 권리라고 하는데, 아동들의 초상권, 명예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되겠죠. 이 영상을 내릴 때 또 필요한 것이 간접강제입니다. 만약에 내리려고 했는데 강제가 없으면 안 내리겠죠? 그럴 때 간접강제를 하는데, 간접강제 신청은 어떻게 했냐면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씩, 근데 이 100만원씩이 초등학생 아동 둘, 아빠 엄마한테도 각각 100만원씩, 위반일수 1일당 400만원이 됩니다. 전 이때까지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해가지고 간접강제가 나왔는데 계속 올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인이 상대방한테 매일 400만원씩 강적강제금 내면서 그 영상을 계속 올릴 사람 없죠. 돈 벌려고 레카충을 한 건데, 소송비용 당연히 채무자,
불법 영상을 올린 사람으로 하겠죠. 어차피 승소해서 소송 비용도 또 내야 되죠. 안 낸 거 지은 또 내야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그랬죠. 최악의 화해가 최고의 판결보다 낫다고. 그래서 변호사인 제가 좋게 내려라, 그리고 민형사상 안 묻고 부모를 설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올리겠다고 선전포고한 불법 영상을 올린 사이버레카 어떻게 됐을까요? 신문기일을 법원이 잡죠. 이런 거는 빨리 잡습니다. 보통 다른 민사랑 달라요. 채무자가 그렇게 기세당당하더니 아예 신문기일에 법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비겁하죠. 본인이 안 나오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거라고 착각했나 봅니다. 이런 경우 급하기 때문에 채무자, 불법 영상을 올린 사람이 법원에 안 나와도 법원은 결심을 합니다. 변론 종결이 되고 결심기일이 잡혀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답변서라고는 내던데 아동들한테 저작권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된다, 뭐 이상한 얘기를 써서 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어설프게 아는 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죠. 모르면 모르는 지점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십시오. 근데 본인들이 뭐 법적인 걸 좀 안다고 저작권, 초상권 얘기하고 명예권 얘기하는데 그 사이버레카 전부 패소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간접강제. 예, 위반일수 1일당 400만 원 인정이 됐죠. 송달된 다음에 바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저희 신청대로 영상물 게재 금지를 했고, 목록되어 있죠. 영상물 이상하게 올린 2개 외에도 이 아동들에 대한 것들 불법적인 거 올리지 못하게 전부 내용을 넣어서 아예 원천 봉쇄를 했고, 이런 위법한 걸 올려서 또 아동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내버려뒀을 때는 영상물 하나 다 위반일수당, 위반한 사람 한 명씩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간접강제까지 완전히 승소했죠. 영상을 만들었던 측에서는 이 사이버레카한테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형사고소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업무가 방해됐죠. 민사적인 거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겠죠. 그것도 청구하겠지만 일단 형사소송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게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상한 논리로 이 영상을 올려도 된다, 이렇게 돼서 사이버레카는 지금 완전히 심판을 받고 있죠. 최고의 화해를 할 수 있었는데 최악의 재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훨씬 어른스러웠죠. 영상이 주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초등학생들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댓글로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엄청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은 그 사이버레카 용서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상을 내리고 사과하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안 묻는 것까지 설득이 됐는데, 오히려 이 사이버레카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초등학생들을 조롱하면서 그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동들보다 못한 것이었죠. 최초에는 오해로 영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다 공개하고 오해했던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 아동들의 초상권, 명예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도리였겠죠. 소송 비용을 포함해서 간접강제까지 해서 영상까지 내리게 되고 그까지 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조회수를 올리는 게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조회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온 것들은 없고 아직 유튜버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사건 의뢰를 주신 분들이 있죠. 그런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잠재적 의뢰인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좋은 정보를 드리고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조회수에 혈안이 되겠죠. 조회수가 올라가고 광고도 조회수가 많은데 붙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조회수를 올리는 것, 결국 그 화살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튜버 자극적인 것도 많고 허위사실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정보들이 악한 정보들, 허위사실들, 남을 비방하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에서 명예가 훼손됐거나 이런 허위사실이 마구 유포되고 있다면 저 문종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화해나 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사례에서 보던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으로 빨리 영상을 내리게 할 것이고, 그 영상물 위반할 때마다 간접강제 하루당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간접강제를 시켜서 처벌을 할 거고요. 덧붙여 소송 비용 역시 이렇게 위법한 영상물을 올린 사람한테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게시물, 영상물,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됐을 때 여러분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영상물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 그리고 게시물 같은 거 인터넷 잘 아는 변호사, 그리고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게시물 금지 가처분으로 빨리 해결해주고 민사랑 형사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보다 화해, 조정으로 먼저 해결해 주려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하지만 병은 의사에게, 법적 문제는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은